우리나라 회사가 이제 글로벌한 자동차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로서의 밸류션으로 다시 좀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12배, 15배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차는 뭐 4천만 원에 팔지만 자율주행을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노리는 건 그거거든요. 테슬라에 만약에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만약에 1억을 주고 사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면은 뭐 히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오늘 주제는 바로 워렌 버핏의 투자편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사실 워렌 버핏의 투자법에 대한 이제 대표님이 본인이 또 투자 철학까지 함께 얘기해 주실 건데 네, 대표님이 또 처음 김작가 TV 출연해 주셨잖아요. 네, 또 르네상스 자사운용의 이제 대표님이시니까 현재 시장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 그 관점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 현재 주식 시장 리뷰 및 좀 점검. 네. 오늘 코스피가 3천 약간 떨어진 상태로 종가가 끝났나요? 네, 조금 그 하회에서 끝났습니다. 네. 자, 현재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지금 좀 과도기적인 시장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회복이 없는 가운데 네. 어떻게 보면 좀 돈 푸는 효과로 인해서 좀 유동성으로 좀 주가가 좀 끌어올렸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달라진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 올해부터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현재는 이제 과도기적인 장세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저는 네. 뭐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개선된 실적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승에 대한 압박이 조금 더 이제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네. 이제 시장은 그걸 약간 확인하는 단계, 네. 뭐 그런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말씀 들어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 좀 보시는 것 같네요. 네, 우상향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야, 이건 뭐 정말 농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 김작가 네. TV가 조금 가벼운 이렇게 부들부들한 방송이기 네. 때문에 네. 혹시 어디까지? 근데 이제 지수는 저는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수는 모르겠고, 다만 이제 저는 올해 보는 핵심 포인트는 네네. 사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이 좋아졌던 거고, 그쵸. 근데 올해는 이제 개별주 장세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3,400이든 3,600이든 3,800이든 네. 사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얼만큼 오를 거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종목별로 이제 수익률이 좀 차별화가 좀 많이 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전체 시장에서 이제 작년에 수익을 봤다면 뭐든 네. 투자하면 작년에 좀 오르는 거였다면 네, 맞습니다. 올해는 이제 편차가 좀 심해질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개별주에서 우리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사실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개별주 볼 때 좀 뭘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업종이나 이제 그 종목별로 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올해 좀 좋게 봤던 업종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의류 OEM 업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의류를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인데 네. 제가 이제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내수 소비, 예를 들어서 뭐 가전이라든지 가구라든지 이런 소비들은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외출을 못 하고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네.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가 이제 깨졌던, 안 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화장품하고 이제 의류 소비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의류 소비가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네. 이제 올해는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내국 여행 소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의류 소비가 증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징후들 그런 네. 것들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류 OEM 회사가 좋아질 거를 봤을 때는 네. 저는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대만 의류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월별로 실적을 좀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분기별로 그 데이터를 볼 수 있지만 네. 대만의 OEM 회사들 보면은 월별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부분들, 네, 네, 네. 뭐 그런 데이터를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아디다스라든지 뭐 나이키라든지 이런 이제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고 수준을 좀 발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재고가 줄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발주가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좀 가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의류 부분에서 좀 확인해야 되는 거 얘기해 주셨으면 네.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이제 섹터를 보면 뭐 네. 인터넷, 네.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네. 그리고 뭐 바이오가 있으면 네. 바이오는 좀 빼고 뭐 나머지 세 개, 뭐 반도체는 좀 뭐 하나 정도 확인해야 될까요? 반도체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뭐요? 뭐냐면은 가장 핵심 지표는 이제 반도체 가격이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해 2분기 때는 좀 많이 상승할 걸로 대부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디램 가격이 평균적으로 이제 15% 오를 걸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그 가격이 만약에 18%, 20% 오른다라고 하면은 네. 업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강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요. 반대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랐지만 네.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이제 반도체 업황이 강하지 않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간간히 이제 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텔 뭐 신규 CPU가 나와가지고 이제 올해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투자가 이제 서버에 투자가 증가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스케줄이 좀 늦춰지는지 여부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뭐 서버 업체들의 어떤 투자 계획 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가 얼만큼 좋아질지 이런 부분을 좀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지금 작년에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들이 네.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보조금을 크게 증가시키면서 사실 이제 그 자체적으로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의 매력도가 높아진 것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더 부스팅 시켰던 거는 저는 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전제품 보조금을 올해 풀었다라고 네. 하면은 제가 만약에 가전을 올해 바꿨으면은 내년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없죠. 한 번 바꾸면은 이제 그게 적어도 뭐 3년에서 5년 정도 써야 되기 5년, 때문에 10년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유럽에서 작년에 굉장히 핫하고 소비가 증가했던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소비를 좀 땡겼다. 땡겼다. 예,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까지, 올해 상반기까지도 이제 유럽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소비 증가에. 근데 만약에 내년을 봤을 때는 네. 사실 유럽이 여기서 또 서프라이즈하게 증가하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가장 큰 관건은 미국 시장이 과연 유럽 시장을 대체할 정도로 뭔가 좀 커지는 움직임을 보이느냐 이 부분이 저는 2차 전지 계속 갈 수 있느냐 여부에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요소라고 중요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가 네이버와 속해 있는 이제 인터넷. 네, 네,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상장된 쿠팡 때문에 네. 관련된 섹터주 중에서 뭐 재평가가 좀 네. 필요하다라고 얘기도 있었는데 네. 인터넷 쪽은. 근데 저는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 보니까 네. 제가 사실 이제 좋아하는 영역은 좀 아니고요. 아. 특히나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좀 있어요. 너무 비싸다. 예, 밸류에이션이 일단 좀 비싸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글로벌 회사이고 그렇죠. 사실 이제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네. 이제 AWS라고 해가지고 이제 웹 서비스 그래서 이제 서버 사업에서 네. 오히려 더 큰 돈을 벌고 있거든요. 여기가 제일 비중이 네. 크다면서요? 예, 그 이익 비중이 제일 큽니다. 네.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대부분 국내 서비스 한정돼 있고 네. 인터넷 쇼핑에 한정돼 있고 마지막으로는 돈을 아직 못 벌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태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돈을 그냥 그 외부에서 유입을 해서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살아남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자체적인 어떤 어닝에 대한 어떤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보여줘야 되는 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사실은 네. 좀 많이 높다 이렇게 많이 좀 높다.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친구들은요? 상대적으로는 낮고요. 근데 다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어느 정도 기대감이 많이 묻어 있는 부분이 있다. 향후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성장주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주식. 뭐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카카오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다 알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다 뭐 알죠. 다 알죠.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순간부터 사실 기대 수익률이 저는 좀 향후 기대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부분 영역은 좀 아니다. 약간 정말 성장주 중에서도 가장 성장주에 속하는 네. 예, 그런 주식들은 저는 조금 조심하는 부분이 좀 있다. 확실히 제가 그때 며칠 전에 이제 최윤주 대표님 그다음에 박선진 대표님 그때 정원투자 냉철님 네. 있는 식사자에서 들었던 얘기랑 대표 네. 얘기 들어보면 가치 투자를 하신 분들은 네. 비쌀 땐 진짜 안 사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네. 이게 좀 쌀 때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기대감이 꺾였을 때 네. 그 주가가 어떻게 하락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이제 조심하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대표님 지금 주식 시장이 좀 상승을 보고 계신데 네.
향후 증시 상승의 가장 큰 뭐 호재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네. 또 만약 그렇게 또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많이 안 올라간다면 좀 악재는 하나씩 좀 더 뭐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호재는 이제 유동성이죠, 사실은. 네. 이제 돈이 워낙 많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는 이제 펀더멘털이 실제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네.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 올해 워낙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에 네. 대한 우려, 그에 따른 시중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을 좀 늦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이 요소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투자하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네. 꼭 이런 거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올해는 이제 시장보다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 좀 마켓 타이밍이 좋았고 이제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는 시기였다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개별 종목을 어떻게 고르냐에 따라서 네. 수익률이 굉장히 좀 편차가 갈라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박탈감 내지는 이제 수익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이 굉장히 좀 좋은 시험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입하기 좋았던 시장 환경이었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근데 이제 올해는 정말 시험대 오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이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못 거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 투자라기보다는 좀 간접 투자를, 그러니까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은 내가 직접 투자하면은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을 많이 뺏겨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사실 이제 투자를 잘하면 모르겠지만 잘 못했을 때 이제 기대 수익률이 확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면은 계속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직접 투자를 해봤더니 네. 수익률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고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 얘기는 사실 많이 안 했었지만 이제는 간접 투자를 좀 고려해 볼 만한 시기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접 투자라고 하면 어떤 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인덱스나 ETF 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펀드 가입이 될 수도 있겠고요. 확실히 요즘에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시장은 어쨌든 조금 하락한 상태잖아요. 하락하고 네. 정체인데 네.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오히려 할만하다. 아 좋죠.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셔서 네, 네. 저는 그 자리에서 저는 이제 주린이 네. 나머지 분들 다 주식 고수니까 네. 이게 정말 레벨의 차이가 네. 이렇게 나는구나. 근데 이제 제가 가장 편안하게 느낀 장은 사실 횡보장이에요. 아. 예, 왜냐하면 이제 횡보장에서도 이제 개별 주식들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네. 그럼 사실 이제 개별 주식만 잘 고르면은 주식시장 멈춰 있는데 내 수익은 계속 조금씩 이제 벌어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편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보다 그리고 큰 알파 수익을. 뭐 올해 들어서 이제 개별주 장세로 좀 바뀌다 보니까 네. 되게 작년하고 다르게 되게 편해졌어요, 사실은. 예, 시장은 하락했지만 저희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승하거나 이제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는 때가 좀 많거든요. 저는 작년 같은 장이 좀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작년 같은 장이 사실 주린이가 전문가들을 약간 농락할 수도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정말 뭐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로 그렇죠. 전문가들 이길 수 있는 장세였고요. 올해는 좀 장세가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뭐 대표님이 요즘에 최근에 관심이 가는 뭐 경제 뉴스라든가 이슈 네. 뭐 이런 거 한 개 정도 있을까요? 저는 뭐 쇼티지라는 부분인데요. 요즘 네. 너무 많이 들려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제가 이제 뭐 각 산업에 이제 뭐 근무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 네. 들어보면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기계업종에 있는 친구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몇 가지 얘기했던 게 뭐 첫 번째는 원래 이제 있는 줄 알았던 부품이 네.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니까 소싱이 어려워졌다. 네. 왜냐하면 그게 뭐 선적의 문제가 됐든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제품 생산이 좀 어려워졌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렇게 증가할지 몰랐는데 갑자기 수요가 회복이 되니까 네. 그 물량을 댈 수가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뭐였냐면은 이 부분 소싱이 굉장히 좀 어려졌다. 이 부분 첫 번째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신흥국에서 수요가 가파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흥국 회복만으로도 이렇게 그 수요가 되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선진국까지 수요가 회복된다고 하면은 이거 정말 쇼티지가 심각해질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 친구가 속해 있는 업종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다양한 업종에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쇼티지라는 부분이 이렇게 무시하고 할 게 아니라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네. 나타나고 있고 그게 굉장히 어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경쟁력 내지는 실적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좀 모멘텀이라고 할까요? 뭐 촉매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어쨌든 쇼티지라고 하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간다는 거니까 네. 기업에는 어쨌든 주가에는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하는 확률이 큰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였어요. 사실 이제 전기차가 이렇게까지 빠르게 수요가 증가할지 몰랐고 그러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차량용 반도체는 최근 몇 년을 봤을 때 별로 수익이 나는 품목이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안 했던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제 쇼티지가 났고 근데 이 업체들은 또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최근 3년, 5년 동안 수요가 증가를 안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별다른 증설을 안 했었는데 이제 업황이 좋아진 거는 사실은 3달에서 4달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과연 이 5년 동안 고생을 했었는데 이 4달을 보고 이 증설을 해야 되나 이 결정들을 쉽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쇼티지가 생각보다 좀 오래 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되게 그거는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쇼티지가 네. 길게 갈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네. 혹은 짧게 끝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네. 이게 되게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업종 얘기하셔서 그런데 네, 대표님이 2021년에 네, 흔히 말하는 유망 섹터 네. 좀 어디 좋게 보시는지 그다음에 여기는 네. 지금 쳐다도 보지 않고 있다. 좀 안 좋게 보는 섹터. 이제 종목은 아니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업종이 되게 다양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의류 OEM 회사들 네. 이제 그 회사들 되게 좋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가 회복됐을 때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제 의류 소비가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뭐 실제로 뭐 저희만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 나들이 못했잖아요. 그렇죠. 못했죠. 예. 근데 이제 나들이에 대한 어떤 욕구는 엄청나게 이제 높아진 상태이거든요. 저는 지금 나들이를 못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매일 촬영은 하잖아요. 네. 아랫도리는 안 사는데 위에만 이제 카메라가 여기만 비치니까 위에만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점퍼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좀 구매하게 될 확률이 좀 그렇죠.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 OEM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좀 계속해서 좀 개선된 실적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네.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도체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좋아진 부분은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 생산 메이커들이 사실 과점화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아질 걸로 좀 보이면은 이렇게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1년에 이제 캐파가 이제 60% 증가하고 막 100% 증가하고 30% 증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 몇 년 내에 이제 달라진 변화는 업황이 좋아질 걸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 10에서 15% 정도로 네. 캐파가 되게 적절한 수준에서 좀 제한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위 업체들이 이제 이런 업황의 개선을 좀 즐길 수 있는, 네. 뭐 같이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바뀌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데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 된 부분도 있고 네. 수요가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반도체 가격이 좀 빠르게 네. 그러니까 상승하면서 좀 업황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좀 보이는 것 같다. 네. 이런 부분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분 말씀드리면은 잠시만요. 네. 또 한 가지 듣기 전에 반도체가 좋다는 얘기는 요즘에 네. 진짜 많이 들려요. 네. 근데 삼성전자든가 SK하이닉스는 네. 죽을 쓰고 있잖아요. 네. 아니 제가 알기로 주식시장은 선행 지표 중 하나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좋다는 얘기 많이 들리는데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대형주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시장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시장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주식부터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현금 인출기 역할을 좀 했던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네. 반도체 가격을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거에 부합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수급적으로 약간은 꼬인 부분이 좀 해결이 되게 된다고 하면은 네. 특히나 이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오르면서 이제 연기금의 매도가 있었고 네. 그 연기금이 매도하면은 그러니까 1차적인
그 우선순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큰 돈이 운영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주식들 좀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중소형주는 뭐 수급해서 좀 잘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뭐 SK 하이닉스가 좀 약세를 보이고 네.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가 되게 탄탄한 움직임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급적인 이슈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만약에 펀더멘털이 거기에 이제 기대치 못 미친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이제 팔아야 되는 게 맞지만 네. 지금은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네. 펀더멘털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엔 이제 실적이 나오면 나올수록 약간 그 펀더멘털을 좀 수렴하면서 네. 좀 주가 상승 압력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사실 이제 임플란트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임플란트요? 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는 사실 이제 국내 얘기는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좀 포화된 시장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한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은 주로 이제 중국 시장 어... 그리고 플러스 미국 시장이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그 약간 공공의료 기관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제 개원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치과도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되게 사실은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뭐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약간 견학을 와가지고 네. 뭐 이제 배워가지고 가서 이제 시술하고 이런 구조였다고 하면은 네. 지금은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로 해가지고 뭐 3D 촬영을 해서 기계가 알아서 좀 깎아주고 그 네. 식립도 되게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낮아진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원래 굉장히 좀 성장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그 성장성이 굉장히 확 가파르게 꺾였었고요. 네. 왜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빨이 아파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병원에 못 갔던 부분들이 네.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죠. 개원도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풀리면서 네.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 지금 세 가지 의류 OEM이랑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 임플란트. 네. 혹시 뭐 올해 눈여겨볼 뭐 소외 업종도 있을까요? 소외 업종은 사실 이제 대부분의 업종이 되게 좋아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조선 업종은 조금 저는 좀 조심스럽게 보는 부분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뭐 컨테이너 뭐 지수가 굉장히 높고 벌크 네. 지수도 높기 때문에 네. 거기와 관련된 선종들의 어떤 발주가 되게 많이 증가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인 시장 구조 자체가 벌크선하고 컨테이너선의 어떤 경쟁력이 좀 중국으로 좀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종이 만약에 발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국내 업체들이 이제 수주하게 될 가능성이 좀 많이 낮아진 상태이고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굉장히 그 강점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LNG선이거든요. 네. 거기는 여전히 90% 이상 독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카타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이제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거기서 만약에 발주가 좀 줄어든다고 하면은 네. 뭐 벌크나 이제 컨테이너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 업체들은 사실 수혜를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LNG 선의 발주나 어떤 뭐 해상 뭐 발전 뭐 이런 것들이 네. 좀 둔화된다고 하면은 사실 국내 조선 업체들은 좀 어려워질.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이제 내년에 특히나 이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네. 부담감이 많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말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시네요. 원래 이 멘트 스피드가 좀 빠르신 건가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긴장을 하면 되게 말이 빨라져가지고. 아니. 네. 저는 네. 사실 지금의 스피치가 거의 네. 약간 일반 사람들보다 한 1.2배속 예. 유튜브에서 그렇게 틀 수도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유튜브에서 되게 좋은 스피치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네. 이제 출연하신 분이 말을 되게 느리게 하신 분들이면 네. 그 중간중간 심표 여백 때 사람들이 다 나가요. 그래서 제가 자르는데 네. 되게 빨리 해주셔서 컷 편집할 때 되게 편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야 이게 진짜 보통 사람이 간상을 보면 네. 그 부분이 약간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되게 말을 좀 느리게 하시겠구나. 컷 편집할 때 좀 많이 잘라야 되겠고 생각했는데 네. 네. 촬영 딱 시작하자마자 다다다 그걸 보면서 이분이 정말 아시는 게 많으니까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뭔가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전에 회사에 계실 때 투자 책임자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손님 고객분들한테 뭔가 브리핑이든 내부에서 브리핑을 많이 하셔서 네. 이렇게 스피치를 하게 되신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어떤 건가요?
근데 이제 실제로 저는 그 네. 유튜브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2배속으로 보거든요. 2배속을 보니까 본인이 2배속을 하고 있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도 네. 뭐 1.5배속에 보는데 네네. 저는 이제 2배속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금융업종이 네. 좀 약간 핵심만 얘기하고 짧게 그 전달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업종 특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께서 그 네. 오랜 모핏의 12가지 명언을 통해서 이제 저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투자에 도움되는 얘기 해주신다고. 네. 근데 이제 시장이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제 투자에 많이 지쳐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쳐 있을 때 이제 약간은 뭐 명언이라든지 네. 뭐 과거 고전이라든지 이런 걸 읽게 되면은 네. 약간은 좀 다잡게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은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네.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좋습니다. 그럼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님이 이제 준비해 오신 12가지 문장을 제가 하나씩 네.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모든 사람이 싫어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식을 사지 말아라. 네. 이건 어떤 의미? 근데 이제 그 역투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혼동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역투자 그리고 이제 역발상 투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다른 건가요? 예, 그렇죠. 근데 역투자는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남들하고 반대 방향의 투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좋아하면은 나는 이제 투자를 안 하고 네. 남들이 싫어하면은 이제 투자하고 투자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 뭐 제가 이제 사회생활 맨 처음에 이제 펀드 매니저 시작했을 때는 이제 역투자가 되게 통했던 시기예요.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PR 뭐 2배짜리 주식 네. 뭐 그리고 뭐 배당 수익률이 뭐 18%, 아. 뭐 2000년대 초반에는 이런 주식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투자했으면 됐냐면은 네. 그냥 PR 2배 사서 PR 4배에 팔았으면 됐어요. 아. 그런 주식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역투자만 하더라도 남들이 안 사는 거, 네. 소외된 거, 관심 없는 것만 사도 이제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었던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생각이 좀 바뀐 계기가 사실 2010년도에 이제 네. 차화정 시기였어요. 어. 그 차화정 시기는 뭐였냐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열광을 했었죠. 그렇죠. 자동차, 화학, 정유 섹터에 대해서. 근데 재밌는 거는 주가가 예를 들어서 2배 올랐는데 네. 밸류에이션은 그대로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익이 2배 증가를 한 거죠. 네. 거기서 또 2배 증가했는데 밸류에이션 또 그대로였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때 가치 투자자들은 차화정을 약간은 버블 내지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폄하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던 부분은 아 이게 내가 좀 너무 역투자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좀 반성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업황 뭐 더 좋은 어닝을 보여줬을 때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남들도 열광하지만 나도 따라 사야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생각이 좀 바뀌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소외주들이 좀 올랐을 때를 다시 좀 되짚어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그 역투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역발상 투자였기 때문에 이제 성공을 했구나라는 생각을로 좀 바뀌게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과거에 보면은 P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배에서 8배 정도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PR이 한 18배까지도 확 재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출이 터지기 시작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수출하게 되면서 네. 밸류에이션이 이제 멀티플 자체가 아예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음식료주가 이제 재평가되어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소외주여서가 아니라 네. 소외주였고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부분은 업황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을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었고요. 네. 만약에 음식료주가 수출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이제 그만큼 재평가를 못 받았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소외주여서가 아니라 소외주이면서도 네. 뭔가 업황이나 뭐 뚜렷한 변화가 있을 때 네. 재평가 받는다라는 쪽으로 이제 재해석을 좀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도 네. 과거에는 뭐 6배에서 8배였던 시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제네릭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복제약만 만들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신약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신약 회사로 이제 재평가 받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티플이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었던. 아. 그래서 소외주에서 다시 이제 뭐 성장주로 네. 이제 각광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외주 내지는 역투자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재평가를 받는 거지. 네. 소외주인데 만약에 실적 개선이 없으면은 그냥 영원한 소외주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한 오해나 일부 가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소외주만 좀 여전히 좀 그러니까 바라봤던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그 문장을 지금의 시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참고한다면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이게 네. 소유주라서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뭐 네. 업황이 좀 변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포인트 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투자한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원래 이제 그 본업이 이제 페인트 회사인데요. 네. 그 자회사로 갖고 있던 이제 합작법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회사 지분율이 한 40% 정도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회사가 합작 회사가 그냥 그 자본금만 갖고 그 유상 감자를 통해서 네. 그 주주는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됐고, 네. 그러니까 40% 지분만 갖고 있다가 갑자기 100% 지분을 갖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분법으로 잡혔었고 40% 이익밖에 안 잡혔었지만 이제는 이제 100% 이익이 잡히고 연결로 잡히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나 이익이 이제 2배 증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도 좀 가치 있는 회사고 네. 자산도 많고 뭐 이익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었지만 이게 뭐 새로운 요소 이제 촉매가 들어오는 거죠. 네.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 실제로 그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 수익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은 확실히 이제 재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소외주이면서도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바로 저는 이제 역발상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이 뒷부분이 없는데 네. 만약에 뭐 주가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자산 가치도 많네. 투자하는 거는 사실 역투자에 가깝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영원히 소유받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럼 뭐 또 관련된 뭐 예시 투자 사례 다른 게 또 있을까요? 한 가지 뭐 더 예를 들어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영원히 어떻게 보면 영원히까지는 아니지만 뭐 최근 10년, 20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소외받고 있었던 업종, 그렇죠. 대표적인 업종이거든요. 네. 요즘에 뭐, 다시 좀 핫한 것 같아요. 네, P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한 6배에서 8배 정도밖에 안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자동차 회사에 이제 작년에 좀 많이 투자했던 게,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우리나라 회사가 이제 글로벌한 자동차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 회사로서의 밸류션으로 다시 좀 재평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과거에 봤던 네. 6배, 8배가 그냥 끝이 아니라 네. 12배, 15배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촉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쌌던 부분들이고 원래 소외되었던 주식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전기차라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네. 재평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투자를 했었고 실제로 뭐 밸류에이션 이제 12배까지도 좀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문장이 양말이든 주식이든 나는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사는 걸 좋아한다. 이건 네. 좀 어떤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안전마진 내지는 네. 조금 싸게 사는 이제 가치 투자 어떻게 보면 좀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살 때 우리가 가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네. 좀 더 좋은 제품을 좀 싸게 사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주식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약간은 그 가치 투자에 대한 오해가 그냥 뭐 싼 것만 찾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결국엔 좋은 것들을 싸게 사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버핏이 추구하는 부분은 이제 가프라는 부분이거든요. 가프요? 예, 그래서 이제 gross at reasonable price. 그래서 그로스가 있는데 그게 네. 이제 리저너블 프라이스,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에 이제 성장주를 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은 이제 성장주를 안 좋아할 것 같은 편견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버핏은 성장주를 좋아하는데 네. 비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네. 싼 거. 네. 그 싼 거 싸면 더 좋지만 네. 그러니까 적정 가격은 돼야 된다. 비싸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야지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공감 가는 게 아까 제가 최윤철 대표님과 네. 박선인 대표님, 냉철님 이렇게 식사 잘 할 때 네. 아무래도 서로 종목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전 옆에 할수 이제 있겠죠. 방관자처럼 옆에 네. 듣고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냉철님이랑 같이 이제 좀 제 투자 멘토처럼 네. 저한테 뭐 알려주시고 하시는데 야, 그 자리에서 나왔던 이제 좋은 종목들 중에서 지금 많이 오른 건 안 사시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오른 건 안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질 좋은 상품인데 비싼 거다고 생각하시면 안 사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약간 근데 이제 가치 투자도 되게 패러다임이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가치 투자를 이제 협소하게 정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정통적인 좀 싼 거를 추구하는 투자자가 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레이엄의 어떤 초기 투자관. 가치 투자의 아버지. 그래서 굉장히 좀 싸게 사고 어떻게 보면 좀 담배꽁초 내지는 좀 버려진 것에서 좀 보석을 찾는 네. 그런 투자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버핏 같은 경우에 딱 중간적인 부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펀더멘털이나 기업의 경영진이라든지 네. 아니면 비즈니스 매력도 이런 것들을 음.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중간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립 피셔나 켄 피셔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성장주가 더 시장에서 곽강받을 수 있는 성장주를 사야 된다. 이런 네. 쪽에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다 이 가치 투자 범주에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싸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성장주를 싸게 사는 것도 뭐 네.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PR 6배 사서 12배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레이엄 방식, 뭐 자산이 아니라 성장, 그러니까 네. 수익 기준이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버핏 투자 방식은 뭐냐면은 PR 12배짜리 사서 뭐 18배, 뭐 24배 갈 주식을 산다. 이 개념이 이제 버핏 방식이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필립 피셔 방식은 네. PR이 40배지만 이게 엄청난 고성장을 향후 10년간 기록하고 이 산업 자체에 커다란 패러다임 시프트가 온다. 네. 그래서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성장주 내지는 필립 피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사실 네.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저희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좋은 상품을 싸게 사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단순하게. 네, 네, 사실 주식이 본질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전부일 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상품은 뭔지는 그래도 조금은 알겠어요. 네. 근데 싼 가격이란 거는 이게 사실 이거를 우리가 기준을 못 삼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주식이 너무 어려운 것 같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찍고 시청자분들 영상 많이 보시겠지만 이게 명확하게 서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걸 네. 조금 팁이라든가 하나만. 근데 이거는 되게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6배에서 8배였다라고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 과거의 히스토리컬 밴드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에 대해서 그 판단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변화사항이 있을 때 이거는 적정하다라고 네. 생각하면은 그 밴드 내에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고요. 근데 변화 요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높여야 되는데,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8배가 적정하냐, 12배가 적정하냐, 15배가 적정하냐는 사실 이제 경험적으로 좀 느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을 때는 시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좀 인정해 주는 것 같더라. 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감이 어떻게 네. 보면 투자 경험을 통해서 좀 쌓여야 되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뭐 산업의 사이클을 몇 번 살펴보고 그리고 네. 다양한 산업들을 좀 공부해야지만이 네. 이제 생길 수 있는 감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시간이랑 공부가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업종 내 비교도 필요하고 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그런 것도 비교하면서 좀 자기가 그런 경험을 쌓아야지. 네, 그렇죠.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네요. 네, 경험이 필요하고 저는 그게 적어도 한 6년에서 8년 정도의 경험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은 주식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다. 네.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보이고요. 장기. 네. 그래서 이제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큰 수익이 나는 거는 전체 100 기간이 있으면은 네. 한 75 정도의 기간은 그러니까 수익률을 그렇게 막 크게 바뀌진 않아요. 근데 그 나머지 25% 구간에서 네. 수익률을 갑자기 크게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100의 기간 동안 75를 열심히 버텼는데 네. 25 기간 동안에 이 주식을 안 갖고 있으면 사실 수익률이 되게 미미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막 2배, 10배 수익이 났는데 그 25% 기간 동안을 안 갖고 있으면은 수익률이 되게 미미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을 맞출 수 있느냐 되게 어렵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인내심을 갖고 이제 홀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피터 린치가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13년 동안 뭐 27배 이제 수익을 그렇죠. 났는데 2,700, 300%인가 네, 400%였던 것 네, 같아요. 2,700%였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절반의 어떤 고객이 이제 손실을 봤다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수익이 엄청나게 났는데 네. 이걸 버텼던 고객은 절반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10배 수익이 나는 걸 이제 텐베거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텐베거가 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예. 10배 오르려면은 적어도 네. 1년은 기다려야 돼요. 아, 1년.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다릴 수 있는 어떤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네.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것도 일단 그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거겠네요. 그렇죠. 어떤 종목을 고르냐도 물론 수익률은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네. 그 수익률을 충분히 누리려고 하면은 그 적정 기간의 적정 보유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뭐 주식 운용팀에는 네. 뭐 없는 게 있다면서요?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HTS가 안 깔려 있다. HTS라고 네, 하면 이제 네. 컴퓨터로 매매하는 네, 거. 그러니까 시세를 볼 수 있는. 아, 네. MTS도요? 네. 그러면 시세를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시세를 봐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저는 펀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매를 네. 해야 됐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HTS가 깔려 있고 최대한 적게 보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면 이제 그 시간이 좀 아깝다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왜요? 있거든요. 왜 아까워요? 왜냐면은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냥 날아가는 시간들이에요. 아. 사실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시장을 보고 시장에 대응하고 매매할 게 아니라고 하면은 네. 그 시간은 그냥 사라지는 시간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고 기업 분석을 하고 산업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거나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운영팀 직원한테 제가 시킨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시세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요? 되게 그걸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네. 궁금할 수 있거든요. 궁금하죠? 네. 저 아침 시세를, 9시만 네. 되면 네. 눈이 떠집니다. 네. 시세를 보고 싶을 수 있고 궁금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굉장히 확실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 멍하니 시세판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실은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린 시간이 돼버리거든요. 야, 근데 만약에 시세를 안 보고 네. 안 봤을 때 네. 주가가 그냥 내가 몰랐던 갑자기 악재가 네. 터진 거예요. 네. 그 종목에 네. 갑자기 20% 하락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나중에 이걸 늦게 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아. 왜냐면 제가 이제 운용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20% 하락한다라고 했을 때 네. 그거를 내가 귀신같이 미리 알고 팔 가능성은 사실은 매우 낮아요. 네. 결국에는 뭐 이게 20% 하락한 상태에서 네. 내가 20% 손실을 보고 팔 거냐, 네. 살 거냐, 유지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이제 계속해서 주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개인 투자자로 이게 좀 넘어온다면 그 사실 이 종목의 시세를 본다라는 게 네. 그게 뭐 공부의 되게- 관점에서는 아니잖아요. 되게 무의미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이제 계속 뭐 한 19년,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사실 이제 한 회사에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쉬는 시간이 거의 없긴 했거든요. 근데 VIP에서 나와서 이제 쉬는 시간이 한 4개월 정도 창업하기 전까지 네. 있었어요. 그때는 저는 이제 좀 투자의 가치라는 책을 좀 썼었고 그때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개인 투자를 되게 짧지만 했었지만 사실 하루에 이제 시세를 이제 확인했던 시간이 한 불과 한 5분 미만이었거든요. 네. 왜냐면은 뭐 시세를 볼 이유가 없어서 사실은 내가 이제 이걸 다 팔 것도 아니고 네. 뭐 매매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주식 시장이 좀 짧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 시간이 뭐 9시부터 3시 반까지 시간이 저한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실제로 슈퍼 개미 분들도 그 오후 3시에서 3시 반으로 늘었잖아요. 네. 그게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30분의 이제 스트레스 기간이 더 늘어나고 네. 사실 이제 30분 더 늘어난다고 해서 이제 매매가 더 활발해지거나 그런 효과는 사실 거의 아니에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네. 네 번째. 주가 변동을 적으로 보지 말고 친구로 보라.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이익을 내라. 이건 또 어떤 말인가요? 근데 이제 주가가 만약에 변동하거나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네. 이제 되게 어떤 공포심에 이제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좀 추스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이제 그 만약에 내가 네.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데 네. 좀 이 주식이 좀 비싸서 못 샀던 주식들이 있으면은 만약에 시세가 움직여서 싸지면은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공포심이,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그 공포심에 같이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다만 내가 미리 공부가 돼 있고 만약에 내가 이제 주가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웨이트 앤 바이 리스트가 있다. 네. 아니면은 정말 괜찮은데 요만큼만 주가 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주식이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대여를 낚을 수 있는 기회로 오히려 활용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는데 네. 공포심이 사라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좀 낮은 경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현명하게 대처하거나 이제 대처하는 방법은 사실 이제 오히려 더 싸게 된 주식을 좀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부분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가치 투자자분들은 가격과 가치는 네. 수렴한다고 좀 많이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사실 근데 요 사이 몇 년 동안에는 가치 투자자분들의 성적이 네.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네. 업계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격과 가치는 늘 수렴하나요? 근데 이제 뭐 이전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역발상 투자가 아니라 이제 역투자를 했던 네. 이제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과가 안 좋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좀 만약에 주가는 올랐지만 뭐 더 좋아질 수 있는 업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용기 있게 따라서 산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약간 적극적인 가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수익이 나빴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좀 많이 좀 기간별로 이제 투자자별로 좀 달랐다라는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격이랑 가치랑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수렴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많이 비유를 하는 게 이제 강아지 주인하고 이제 산책하는 강아지 주인과 이제 강아지로 많이 이제 예를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만약에 주인이 산책 나왔다가 네. 집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이제 목적지가 있고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아지랑 강아지 주인이랑 같은 목적지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 과정은 이제 그 주인이 끌고 가면은 강아지가 앞에 가기도 하고 맞아요. 뒤에 가기도 하고 네. 어떤 때는 막 옆으로 뛰어가기도 하고 네, 마킹도 하러 다니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엔 막 앞뒤 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내 집이란 목적지에 네. 같이 도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래서 가격이랑 가치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괴리가 항상 네. 뭐 늘어나기도 하고 좁혀지기도 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수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게 네. 이제 가치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가치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실적이 제일 가까운 말일까요? 숫자로 딱 그 정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실적이고요. 네.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즈니스가 과연 잘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영원은 주식을 보유하는 가장 좋은 기간이다.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으면 10분도 보유하지 말아라. 야, 요 멘트대로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10년 이상 네. 보유하는 분들은 네. 그 강제 10년 보유하시는 분들 빼고는 흔하지 않을 것 강제로 같은데. 해도 10년을 보유하기는 매우 어려운 네. 부분이죠. 요거 어떤 말인가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투자를 뭐 20년 가까이 해오다 보니까 네. 이제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 주식들이 네. 단기적인 실적도 좋은 경우가 좀 많았던 걸 제가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네. 3개월 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으니 내가 3개월 있다 팔래라고 네. 생각을 하는 순간 다른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나오면 오히려 빠진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미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크게 안 오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이 주가 반응들이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단기 수익률도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주식들이 단기적인 성과도 좋더라라는 부분이 네. 뭐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적으로 좀 느꼈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가 끝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관점 자체는 장기적인 장기적으로. 것이 좋다.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 뭐 20년 사회생활하면서 20년 네. 동안 풀로 투자가 네. 된 상태라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이제 집 한 채는 네.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좋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따랐고요. 아, 그래서 이제 자가 하나 예, 보유 중. 예, 예. 그래서 집은 한 채 자가로 보유하고 있고 네. 나머지 자산은 그냥 100%다 풀리 인베스트 된 상태로 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 풀리 인베스트 된 네. 부분은 주로 이제 상장 주식을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의 주식이었던 부분이 있고요. 회사에 지금 지분을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그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성장하는 회사에 내가 일을 하면서 네. 그 회사에 이제 주식을 갖게 되는 것이 아. 정말 가장 베스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다녔던 VIP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한 10몇 년 동안 네.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했던 회사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 회사에
근무하면서 제 개인적인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성과급을 회사에서 받으면은 그 성과급은 무조건 100% 다 회사 집을 샀어요. 야, 네.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게 네. 대표님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면서 네, 그렇죠. 나도 성장하면서 네. 회사 성장하는 걸 난 또 그걸 네, 사는 그쵸. 거. 예. 근데 이제 되게 편한 게 뭐냐면은 저는 재테크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네. 그냥 회사가 잘 되면 나도 잘 된다라는 그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회사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어떤 때는 뭐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안 된다거나 네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회사가 장기적인 발전이나 방향성 네. 측면에서 좋다고 하면은 저는 그걸 좀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이해 폭이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회사가 잘 되면은 뭐 단기적으로 내가 요만큼 손해 봐도 네. 결국에는 내 자산은 같이 증가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저는 뭐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그 케이스가 되게 좋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가 됐던 뭐 SK 바이오팜 뭐 이런 회사가 네. 됐든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 굉장히 주식으로서 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케이스가 가장 베스트 케이스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네. 결국에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는 그게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네. 적어도 그런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있고요. 회사의 주식을. 네, 네, 그걸 뭐 쉬운 예로 들면 이제 카카오에 다니는 뭐 직장인분이 네, 자기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 네. 성장할 사업 성장할 것 같으니까 네. 카카오 그렇죠. 주식을 사는.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주식도 갖고 있으면은 네. 저는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네. 정말 약간 성장이 정체된 이제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뭐 카카오 주식이라도 좀 갖고 있으면은 네. 그 수혜를 같이 누릴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한 가지가 그 삼성전자나 카카오는 상장사니까 네, 내가 팔면 나중에 그 차익을 받는 건데 네. VIP 자산운용 상장사는 아니잖아요. 상장사는 아니죠. 근데 이게 네. 뭐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제 그 좀 독특했던 부분이, 네. 그러니까 회사가 이제 그런 기회를 많이 줬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직원이 이제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네. 뭐 반대로 이제 예를 들어서 퇴사하거나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 네. 회사가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을 좀 보장을 해주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편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측면에서 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서요. 빠지면 안 되는 부분이 주식을 만약 그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근데 사랑에 빠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예, 주식하고. 사랑.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이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년, 3년 보유해서 굉장히 애정 있는 주식이지만 네. 이게 뭐 업황이 꺾이다라든지 아니면 좀 말도 안 되게 고평가되어 있다라든지 네. 하면은 그 순간에는 이제 매도를 하는 게 맞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반대적인 개념이겠죠. 뭐 장기적인 개념에서 10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을 사고 네. 뭐 스타팅 포인트는 그 부분이 맞지만 이별해야 될 땐 또 이별을 할 줄 아는 해야 지혜가 좀 필요하다. 야, 어떻게 보면 주식의 장점이 네, 사실 그 우리가 누구랑 같이 창업을 하면 네. 대표님과 제가 만약 같이 창업을 하면 동업을 하면 네, 이게 참 결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 그쵸. 가지 감정적인 것과 네, 뭔가 여러 그쵸. 가지 고려해서 네. 예를 들면 또 연인 사이에서 또 헤어질 때 그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사실 주식은 헤어지는 게 네. 그래서 되게 이 쉽잖아요. 주식은 정말 좋은 게, 네. 그러니까 쉽게 동업할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잘 되는 사업을 내가 굳이 실제로 뭐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그쵸. 뭐 전략 짜고 안 해도 잘하고 있는 회사에 같이 파트너로서 내 그쵸.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뭐 안 좋아졌을 때도 네. 조금 좀 손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네. 주식의 장점이다 보니 이 부분도 이제 무시할 필요는 없다. 그 활용할 장점은 필요가 우리가 있다. 무시하지 말고 좀 잘 네. 활용하자. 네, 사랑에 빠지지 말고 이제 이별할 땐 확실하게 하자. 네. 그리고 6번째, 설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야,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 얘기는 이제 주식시장이 네. 그러니까 오를 때는 네. 누구나 다 이익을 보지만 그렇죠.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그 실력 차가 좀 명확하게 날 수 있다는 아.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뭐 다 같이 이제 수혜를 봤다고 하면은 만약에 올해 이제 시장이 만약에 떨어졌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진짜 실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네.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좀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비싸게 안 살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핵심은 이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이제 시장에 이제 주목을 이제 크게 받는 성장주일수록 네.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 좀 방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대비가 돼야 되고 네.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리스크 관리를 했느냐 여부는 결국엔 장이 빠졌을 때 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식시장이 불안일 때 누가 좀 훌륭한 투자자인지 알 수 네. 있다라는. 네. 그럼 시장의 인기가 좀 거품일 때 특히 좀 조심해야 되는 주식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시장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얘기하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얘기했을 때 막 네. 딱히 뭐라고 이제 얘기하기 힘든. 네. 그 뭐 대표적인 게 뭐 아까도 뭐 언급했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네. 나 테슬라 투자했어라고 네.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테슬라 투자했구나. 테슬라. 예. 근데 이제 전혀 모르는 기업에 투자했어라고 하면은 왜 했어? 거길 왜 했어? 거기에 뭐 몇 등 기업이야? 네. 뭐 실적은 어떻게 돼? 네.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논란이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오히려 올라요. 근데 논란이 없는 종목은 네.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나 다 투자되어 있고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다라는 누구나 얘기. 이미 너무 다 알고 있다. 이미 많이 갖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야, 테슬라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요거 가볍게 해외 종목이니까 좀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요걸 반대로 얘기하면 네. 누군가는 네. 이제 겨우 전기차 음. 이런 거 자율주행차 네. 이제 겨우 24시간 중에서 한시다 지금 네. 아직 갈 길이 멀다. 전기차 시장 점유율 네. 3%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를 좀 좋게 보신 분도 있는데 네.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저는 가면 갈수록 네. 되게 경쟁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테슬라가 압도적인 1등이 맞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1등이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합당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볼보라든지 뭐 다양한 그 글로벌 메이커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기차에 대한 대응이 되게 늦었어요. 되게 못했어요.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그 회사들이 좀 대응을 잘 하면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면은 어떻게 보면은 파일을 다시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포르쉐 타이칸 뭐 이런 것들이 뭐 전기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런 또 재미에 또 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경쟁 심화라는 부분에 조금 직면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첫 번째 있고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 반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테슬라가 이제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냥 압도적인 1등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은 차는 뭐 4천만 원에 팔지만 자율주행을 시스템을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됐을 때 그러니까 테슬라가 노리는 건 그거거든요. 차는 그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헐값에 그러니까 마진 하나도 안 남기고 팔고 그냥 소프트웨어로 그 자율주행 기능을 우리는 1억에 팔래. 이게 사실 테슬라의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먹힌다. 혹은 이게 너무 압도적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도 안드로이드를 쓰고 뭐 샤오미도 안드로이드를 쓰고 뭐 이렇듯이 만약에 자동차 메이커들이 거기에 못 따라가서 테슬라의 만약에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만약에 1억을 주고 사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면은 뭐 히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 정말 좋게 해석하면 모든 차들이 각자의 하드웨어는 가지고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테슬라의 거를 써야 거를 되는. 그러면 사실은 현재 밸류에이션도 싼 거고요.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본인이 어느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매수할 건지 매도할 건지. 그래서 플랫폼 회사가 되느냐, 혹은 전기차 플레이어 중에 그냥 한 명으로 남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좀 갈릴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미래를 잘 모르겠으니 현재 밸류에이션에는 좀 접근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요즘 또 전업 투자자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좀 관심도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게 유리하다면서요, 대표님? 근데 저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요? 전업 투자자가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전업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엄청난 시간이 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작년 올해 들어오면서 이제 전업 투자자로 전향을 하고 사실 이제 수십억, 수백억 번 친구들이 주변에 몇 명 좀 보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었어요. 그럼 나가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뭐 이게 점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 때문에 회사 나갔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전업 투자를 할 사람은 이미 부자가 된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업 투자에서 이제 큰 성공을 거둔 친구들의 이제 특징을 몇 가지를 보면은 제가 이제 이 업에 있어서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업에 있다가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이 좀 갖춰져 튼튼한 친구들. 그래서 이제 기업 분석이라든지 투자라든지 뭐 이런 네. 쪽에 경험이 좀 많고 네. 이해도가 높고 또 한 가지는 뭐 적절히 레버리지를 활용할 줄 알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특정 종목에 약간 좀 몰빵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친구들이 네. 이제 좀 전업 투자자로서의 어떤 자질 내지는 뭐 성공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보였고요. 네. 만약에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내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하면은 전업 투자자로서의 어떤 뭐 요건이랄까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갖췄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투자는 되게 재밌지만 나는 이미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그 만족할 만한 자산을 못 쌓았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이제 전업 투자를 하지 않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기본적인 분석이나 이런 게 할 정도의 실력은 있고 네. 그다음에 레버리지와 어느 정도의 네. 몰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팅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네. 분들이 좀 돈을 많이 벌었다. 네. 요거랑 이제 연결되는 이제 다음 문장 같은데요. 네. 7번째가 이제 분산 투자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투자가에게만 알맞은 투자 방법이다. 네. 그리고 사실 분산 투자는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네. 경우와 네. 뭐 분산 투자가 좀 필요 없는 경우를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부분이 네. 이 두 가지 요인들이 다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케이스는 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투자에 대한 훈련이 많이 안 된 경우. 그래서 이제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아야 되고 그렇죠. 이제 투자도 좀 많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이런 분들은 이제 분산 투자가 좀 해야죠. 필요하다라고 해야죠.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자산이 엄청 큰 경우.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뭐 수십억 수백억 번 친구들은 네. 뭐 갑자기 안 하던 행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에 레버리지를 썼지만 레버리지를 이제 안 쓰기 시작을 하고 네. 이제 약간 부동산에 분산하고 아. 종목도 이제 몰빵하지 각으로 돌아가기 싫은 거야. 몰빵을 안 하고 네. 이제 좀 분산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은 좀 모습을 좀 바꿔가는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게 저는 되게 현명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집중 투자가 맞는 부분은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종목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개 종목이 있는데 네. 어떤 종목은 확신의 정도가 좀 낮은 종목이 있고 네. 많은 종목이 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상승 여력이라고 할까요? 네. 뭐 어떤 종목은 한 10% 오르면 이제 목에 찾겠는데 이런 네. 종목이 있고요. 어떤 종목은 이 종목은 진짜 100% 오를 종목이다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확신의 정도와 그 상승 여력 이 두 가지 교집합이 되는 종목들을 네. 좀 많이 실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만이 전체적인 수익률을 좀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쌓여야 된다는 경험이 거죠. 쌓여야 되고. 그 업종별로 비교를 할 줄도 그쵸. 알아야 되고 종목당의 네. 비교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대표님 주변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십억, 수백억 네. 자산가가 된 친구분들 네. 공통점이 있다면서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은 뭐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 그렇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할 때는 확실하게 집중 투자를 할 수 집중 있는 투자. 능력 네. 그리고 적절한 레버리지 활용. 근데 이제 아. 이 부분은 저는 그 일반적으로는 조금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뒤에 지금 두 가지 예, 집중 예, 투자와 그다음에 레버리지. 예, 예. 예. 아니요, 그러니까 집중 투자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아. 예, 그러니까 실력이 갖춰져 있다면. 네. 네, 그래서 이제 실력이 갖춰져 있고 집중 투자하면은 네. 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근데 다만 레버리지까지 쓰면은 그 시간을 되게 단축시킬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반대 케이스는 뭐냐면은 쪽박이 날 수 있는 확률도 그렇죠.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진 못하더라고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알고 있던 두 분이 네. 한 분은 이제 수십억대 자산가, 한 네. 명은 수백억대 자산가였는데요. 네. 이제 수백억대 자산가가 이제 수십억대 자산가로 되는 걸 목격을 했고요. 네. 예, 그리고 그 수십억대 자산가는 빵이 되는 걸 저는 목격을 했어요. 레버리지. 예, 그래서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지 네. 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을 했고, 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뺏긴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뭐 네. 수백억대 가신 분들은 네, 대다수가 그 집중 투자, 네, 그다음에 레버리지 네. 하시지 않았나요? 대부분 하셨죠. 네. 예, 예. 한 몇 퍼센트 하셨다고 보세요? 거의 80~90% 활용하신 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거의 그분들은 100%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분들은 우리한테 네. 집중 투자하라는 얘기보다는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가 훨씬 많고 네.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네. 사실은 좀 간격이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왜냐하면은 그
대중한테 얘기할 때는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해도 되는 사람,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를 써도 되는 사람은 그 절대적으로 다수한테 얘기할 때는 그 확률이 되게 작아요. 제가 볼 때는 1% 미만인 것 같거든요. 네. 이 앞서 한 가지 더 있었던 기본적인 네. 자기 실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조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데 만약 앞단이 없다면 네. 뒤에를 곱하기는 그렇죠. 절대 뒤에는 하지 뭐 마라. 그냥 아예 그냥 와그러르죠. 그러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집중 투자해서도 안 되고 네. 레버리지를 써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인 투자자분이 본인의 실력이 어디 네. 정도인지를 일단 정확하게 판단하고 네, 활용하면 되겠네요. 네. 자, 8번째. 마술과 같은 차트나 통계는 없다. 주식을 고를 때 정치나 거시경제학은 무시해라. 네. 거시경제학을 무시해라. 이거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한 네. 가지 예로 들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되게 편협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거시경제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은 네. 사실 이코노미스트라고 그렇죠. 볼 분이 수가 있잖아요. 있거든요. 근데 저는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된 이코노미스트는 본 적이 없다. 한 명도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네. 이제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뭐 회사 규제로 있죠. 인해서 이제 투자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투자에 그렇게 적극적이시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슈퍼개미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은 네. 결국에는 이제 개별 주식을 잘 골라서 네. 그게 대박내서 대박의 어떤 자산을 쌓은 거지. 그러니까 경제 예측을 잘해서 대박이 났고 슈퍼개미가 된 부분은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 주식을 골라야지만이 잘 네. 골라야지만이 그러니까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거지. 네. 시장을 잘 맞춰서 부자가 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좀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은 되게 변수가 너무 많고 네. 그리고 빠른 시기에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적어도 뭐 3개월, 6개월 정도 보면서 그게 엄청나게 바뀌는 경우가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시경제는 엄청나게 빠른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거기를 과연 예측할 수 있을까? 대응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은 그냥 참고할 뿐이지 네네. 결국에는 이제 개별 주식이 결국에는 돈을 벌어줄 수 있는 큰 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보다 개별 종목 어떻게 보면 네. 지금 같은 시기에 특히 더 중요한 메시지겠네. 네, 지금 장에서 특히 중요하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주식은 사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양대 네. 축인 거잖아요. 네, 이 기술적 분석이 뭐 쉽게 단어를 표현하면 차트인 건데 네, 네. 대표님은 뭐 차트를 믿지 네. 않는다고. 근데 이제 저는 차트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차트를 통해서 네. 부자가 된 케이스는 네.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부자가 된 케이스보다 그러니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그 확률 자체가. 네. 그 차트를 통해서 부자가 되신 분도 있다고 전에 듣긴 했어요. 네. 근데 그 몇 분이나 되냐는 거죠. 그게 사실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더 낮은 확률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로 과연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주식이 20,000원이 됐다라고 하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진폭은 있겠죠. 근데 제가 믿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냥 10,000원에 사서 20,000원까지 그냥 가장 들고 있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라고 보거든요. 네. 과연 그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매매를 통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를 봤을 때는 네. 저는 그걸 못 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횡보를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제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네. 매매 비용만 증가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하락폭을 조금 줄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상승폭을 만약에 특정 주식에서 못 먹었다라고 하면은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손실 방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네. 뭐 상승폭을 충분히 못 먹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는 그냥 보유가 낫다. 그냥 오래 네. 보유하는 네. 게 가장 큰 수익을 네, 거두는 그걸 방법이다. 매매는 저는 자잘한 매매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도 대표님 뭐 차트를 네. 혹시 보시긴 하시지 않나요? 보죠. 볼 네. 때는 혹시 뭘 보나요? 차트를 볼 때는 뭘 보냐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이벤트가 있었느냐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네. 주가가 엄청 올랐을 때 네. 과연 어떤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올랐느냐를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한다. 그리고 과거 대비했을 때 주가가 얼마만큼 높은 수준인지 낮은 수준인지는 저도 계속 확인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차트를 보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61선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사야 되고 뭐 지금 뭐 구름대에 갇혔기 때문에 뭐 팔아야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은 돌파 매매 뭐. 예, 이거는 너무나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실제로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번 케이스를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만약에 뭐 네. 경제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네. 만약에 전문가라고 해서 뭐 차트를 딱 띄워놓고 만약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이제 전문가가 아닐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요? 왜냐면은 저는 그걸 통해서 돈을 못 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저는 강연이나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방송 나오거나 그래서 이제 투자자를 뭐 끌어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실제로 본인이 그걸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을까는 저는 굉장히 큰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방금 전에 그 차트에서 과거의 이벤트를 네. 그 체크하신다 했잖아요. 이벤트와 네. 주가의 변동. 네. 그 말씀은 미래에도 뭔가 비슷한 이벤트나 그렇죠. 그게 했을 네. 때 주가가 네. 변동성이 있다 생각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네. 2018년도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네.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뭐 한 2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었고 네. 뭐 신규 비즈니스가 좀 기대감이 좀 있었고 네.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2021년이 됐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200억이 아니라 그래서 300억이 나올 것 같고 그때 생각했던 비즈니스가 신규 비즈니스가 안 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때 주가가 예를 들어서 2만 원이면은 2만 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비교가 상대 비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측면에서. 네. 9번째. 만약 당신이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매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팔게 될 것이다.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재테크의 기본은 저는 기본. 번 것보다 적게 써야 된다. 한마디로 네. 소득보다 소비가 낮아야 된다. 네, 근데 이제 요 이야기는 결국에는 좀 과소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쪽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이제 10억을 연간 돈을 버는데, 10억이요? 예, 만약에, 근데 부럽다. 만약에 내가 이제 10여억의 돈을 썼다라고 네. 하면은 이 사람은 돈을 번 걸까요? 아니죠. 마이너스 네, 2억이 나오고 네, 있는 거죠. 네. 번 게 아닌 거죠, 사실은. 네. 벌긴 했지만 결국엔 이 사람 수중에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만 남아 있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100만 원을 벌든 100억을 벌든 결국에는 기본적으로는 제 번 것보다는 이제 적게 써야지만이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 1억을 버는 뭐 그 나름 이제 고액 연봉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만약에 이제 연간 1억을 계속 쓴다. 네. 근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네. 그럼 사실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안 맞죠, 안 맞죠. 부자가 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1억을 번다고 하더라도 네. 1억을 내가 다 쓰고 있으면은 이 사람의 부자가 될 확률은 저는 0%.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대표님 말씀하신 네. 재테크의 기본 절대 원칙은 가소비를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소득보다 낮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뭐 나중에 뭐 노후가 됐을 네. 때도 내가 이제 원치 않게 좀 일을 하게 해야 된다라든지 네. 뭐 나이가 들어서도 은퇴해서도 네. 뭐 계속해서 이제 뭐 돈에 약간 좀 쪼들려서 살 수밖에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대표님은 소비 왠지 네. 약간 네. 짠돌이 같은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네. 과시할 수 있는 뭐 그런 소비, 남들한테 네. 보이기 위한 소비 이런 것들은 네. 저는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시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제 창업하고 나서 네. 이제 좀 미팅이 좀 더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이제 다 손목시계를 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남자들은 예, 시계 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휴대폰을 보면서 이제 시간을 확인하기가 네.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이제 그 시계를 이제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시간만 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15,000원짜리 시계를 샀어요. 15,000원짜리. 수험생. 그 수험생 운동할 시계. 때 쓰는 게 수험생 시계. 있거든요. 근데 딱 차고 미팅을 네. 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좀 내가 좀 민망하거나 이제 네. 손목이 좀 부끄러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있다가 이제 4만 원짜리 시계를 샀어요. 근데 4만 원짜리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앞에 분이 이제 1,000만 원짜리를 차고 있던 2,000만 원짜리 차고 네. 있던 저는 그건 눈에 안 들어오고요. 그냥 시계 잘 가네. 네, 뭐 네. 내가 뭐 확인할 수 있네. 그리고
4만 원처럼만 안 보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지금은 네. 시계 없으신데요? 네, 시계 안 찾고요. 저는 이제 시간이 확인이 필요할 때만 차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손목에 뭐 차는 것도 되게 싫어해서. 네. 혹시 귀걸이나 이런 것도 잘 못 하지 않으세요? 귀걸이도 목걸이도 뭐든. 예, 저는 뭔가 걸치는 것도 되게 싫어요. 저랑 네, 성향이 네, 똑같으시네. 네. 저 사실 안경 끼는 것도 너무 싫거든요. 네. 계속 의식이 돼요. 아, 그렇죠. 근데 눈이 안 좋아서 낄 수밖에 없어서 저도 사실 반지, 뭐 네. 시계. 그렇죠. 저도 뭐 반지 뭐 이런 거 야, 너무 싫어해가지고. 저랑 네. 같은 분 만나서 반갑네요. 그러면 소비는 뭐 네. 아예 안 쓰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물욕, 그러니까 보이는 소비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편이고요. 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플 때라든지 아니면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헬스클럽을 등록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좀 더 내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교육 과정에 등록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좀 보이지 않는 소비는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내 성장 내지는 네.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즐겨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대부분 있겠고요. 보여지는 것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네. 것들. 자, 혹시 그럼 뭐 지금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네. 자녀를 두고 야, 있고요. 그럼 자녀분이 두 명인 거잖아요. 네, 자사운용사 대표님은 네, 자녀한테 왠지 경제 교육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뭐 경제 교육을 사실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전혀요? 네. 왜요? 경제 교육은 딱 하나 하고 있어요. 뭐야?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과소비하지 않는 것들. 예. 그것도 교육이죠. 네, 저는 그게 어렸을 때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뭐 재테크의 제일 첫 번째 원칙은 네. 내가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것이라고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부모가 이제 과소비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네. 아이도 좀 닮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경제 교육은 딱 하나예요. 뭐? 애들 통장을 만들어주고, 통장. 예, 그리고 통장에 자기가 용돈을 쓰고 남는 것을 이제 저축을 하면서 그 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는 기쁨. 그거 정도가 저는 애들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 내지는 재테크에 대한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표님은 사실 가장 전문 분야는 주식 네. 투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녀분의 주식 네. 투자는 또 어떻게 좀 알려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제 네. 아예 교육을 안 시킬 생각이에요. 주식 오. 교육을. 왜냐면은 주식이란 부분이 이제 네.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제 노동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일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 네. 느낄 수 있는 기쁨 같은 맞아, 것들이 맞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이게 너무 어려서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돈을 좀 쉽게 벌거나 네. 어떤 돈의 가치가 좀 낮아 보이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저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만약에 아이가 뭐 1억을 벌었다라고 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일을 안 해도 네. 내가 1억을 벌 수 있네? 일단 예. 학교 공부는 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직장을 갖기 싫어지는 거죠. 약간 굉장히 내가 많은 직장을- 것들이 예. 무의미해질 것 네, 같긴 그렇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의 가치를 좀 낮게 본다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는 워렌 버핏이 될 필요는 없다. 버핏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이제 투자 경험을 쌓고 했던 부분이 어떤 돈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네. 저는 그냥 그 남들 하는 거를 따라가는 것도 네. 저는 행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음. 그 때가 됐을 때 이제 알려주는 네. 게 좋다. 이렇게 이 보고 부분에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김 작가 TV가 이제 재테크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지금 구독자 한 75만쯤 되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계속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제 주변을 보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참 노동의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고 네. 그에 반면 이제 재테크 시대가 되면서 돈의 네. 가치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네, 그렇죠. 약간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 친구가 S 기업에 다니는데 네. 연봉이 한 1억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요즘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비트코인으로 하루 며칠 했는데 한 1,000만 원 정도를 번 거예요. 아. 연봉 1억 해봤자 사실 한 달에 들어온 거는 세금 떼고 다 떼고 하면 거의 절반 한 정도가 600 정도거든요. 예, 날아갔죠. 600은 많지만 자기가 네. 비트코인 잠깐 투자해서 번 거보다는 너무 그쵸? 작은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회사 생활에 무의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주변에도 그런 게 너무 네. 많고. 네. 야, 이거 어떻게 좀 우리가 조절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반대 케이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반대. 예를 들면 뭐 4천만 원을 손해 본다든지,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더니 그건 이제 경험을 통해서 네. 본인이 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인드 컨트롤 못하면은 사실 두 가지 다 잃을 수가 있겠죠. 직장 그쵸. 생활도 있고 사실 이제 돈도 잃을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 몰입되거나 뭐 너무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은 사실 뭐 거기에만 신경이 다 쓰이면서 그리고 또 막 자잘한 매매가 또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돈을 벌기 어렵지 않나, 어려운 환경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실제로 사실 투자에도 그 안정적인 네. 현금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매우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게 있어야지 이제 재테크 넘어가는 네. 피 같은 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장이 좋을 때야 사실 돈을 벌지만 네. 그러니까 롱텀하게 봤을 때는 뭐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에서 이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의 비중은 저는 네. 뭐 한 1% 미만,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 한 5% 10%.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돈을 잃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 확률이 상당 부분은 해당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10번째가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일하게 된다. 네. 굉장히 좀 뭔가 잔인한 말 같기도 하고 한데 어떤 의미인 건지.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 결국에는 뭐 그러니까 노동소득으로 벌 수 있는 부분은 네.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죠. 지금 많이 등 떠밀려서 사실 투자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자본주의 속성상 저는 자산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네.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부동산을 못 갖고 있어서 자산을 못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흔히 뭐 속된 말로 이제 벼락거지가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중산층에서 그냥 하층민으로 좀 전락해버리는. 본인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자산을 보여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에는 돈을 버는 구조를 못 만들어 놓으면은 네. 사실은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10억, 5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불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줄어든다라고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연 내가 마음 편하게 소비 생활 내지는 뭐 일상 생활 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기 전에 뭐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게 돼야지만이 좀 더 일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내가 재밌어서 좋아서 내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그쵸. 결국에는 뭐 약간 사이드 머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이게 너무 싫어서 관둬야 돼. 그러면은 그 사이드 머니가 있으면 관둘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은 이제 관둘 수가 없기 그쵸. 때문에 뭐 그런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돈을 버는 구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네. 본인에게 어쨌든 마음의 여유가 생길 거고 네, 그러면 그쵸. 본인이 진짜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돈을 버는 구조가 잘 만들어지면 결국 경제적 자유가 달성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대표님 경제적 자유는 좀 어떤 거라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히 돈이 많은 게 경제적 자유인 건가요? 근데 이제 그 어떤 뭐 소비 생활을 함에 있어서 네. 내가 정말 그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경제적 자유가 이제 돈에 이제 얽매여서 어떤 의사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내 정말 그 의지에 따라서 이제 소비를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경제적 자유라고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경제적 자유의 이제 그 가장 큰 좋은 점은 그러니까 시간의 확보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일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여기서 노년에 뭐 편하게 좀 쉬고 싶은데 네. 경제적 자유가 있으면 선택의 옵션이 되는 거죠. 내가 일을 하는 게 내가 그냥 재밌어서 뭐 내가 그 시간이 있어서 내지는 뭐 이런 것들 발전을 위해서 일 네.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 시간을 내가 소유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 내 시간의 소유권이 이제 고용주한테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얽매여서 내 시간을 이제 거기에 이제 얽매여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적 자유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의 확보, 그렇죠.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뒤로 갈수록 좀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렇죠. 사실 내가 회사에 다니는 그 오전 9시부터 6시 그 9 to 6 네, 그 시간 회사에 이제 있는다라는 조건, 계약 조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네. 그거를 막교환으로 돈을 받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신 분이 아무래도 많으시잖아요. 자성윤수 대표님이니까요.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럼 그분들은 네. 언제 조금 안 좋아 보이세요? 언제 좀 행복하지 않아 보이세요? 근데 경제적 자유를 얻는 분들은 대부분 사실 행복해 보여요.
대부분 행복해 네. 보인다라는 네. 게 진짜 행복하다는 건가? 행복해 보인다라는 건가요? 실제로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러니까 빠른 시기에 좀 네. 어린 나이에 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좀 사고의 틀이 좀 다른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어. 왜냐면 그래야지만이 남들과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이 남들과 다른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좀 부자가 된 분들을 주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과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네. 자신만의 세계가 네. 있고 조직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뭐 명령이나 뭐 네. 이렇게 지시를 따르기 싫고 그 내 생각이 되게 중요하고 옳고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냥 네.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쓰고 이거에 대해서 행복감이 되게 높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행복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쵸, 괴로운 그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근데 그 부분은 좀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죠. 네. 근데 대부분은 뭐 약간은 젊어서 부자가 된 분들은 뭐 그런 약간은 성격적인 부분들이 네. 있다 보니 네. 행복감 높아 보이시더라고요. 높아 보인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11번째입니다. 나는 네. 부자가 될 것을 항상 알고 있었고 단 1분도 의심해 본 적 없다. 네. 자, 이거 혹시나 오해하실 분 계신 게 이게 대표님의 멘트가 아니라 그렇죠. 워렌 버핏이 이제 문장인 다 했던, 겁니다. 얘기들이고요. 자, 요거 어떤 말인 건가요? 근데 저는 되게 그러니까 멋있어 보였어요. 이 어. 얘기를 듣고서 자기 확신이 되게 네. 강한 분이구나 네.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40대 부자가 되나 50대 부자가 되나 결국에는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몇 년 차이가 될 수 있겠지만 네네. 뭐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뭐 저는 여전히 뭐 어렸을 때도 저도 사실 그렇긴 했어요. 결국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30대 때 막 급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나는 뭐 돈 부자 될 많이 벌 거니까. 건데 뭐 지금 내가 돈이 없어도 뭐 그냥 열심히 내 능력치를 개발시키면 되지 않겠어? 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약간 급하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젊은 세대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을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게 네. 뭐냐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부자가 돼야 된다는 뭔가 강박관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요즘 같아요. 특히 많이 예, 보이는 예.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뭐 20대 중후반, 네. 뭐 30대 초반,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이제 창업에 다 뛰어들고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이걸 빨리 이제 뭐 그 성공시켜서 내가 빨리 부자가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뭐 40대, 50대 좀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는 부분이,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도 성공하는 스타트업 CEO들의 평균 네. 나이가 40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30대도 있긴 하겠죠. 20대도 있겠죠. 네. 근데 그만큼 성공 확률은 저는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직장 생활이 좀 무의미하게 보일지 몰라도 네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을 수 있는 인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렇죠. 혹은 좀 리스크가 좀 적게 실패할 수 있는 경험들 그쵸. 이런 것들이 결국에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결국에는 제가 뭐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그게 포텐셜이 한 번에 터질 수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본인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근데 사실 좋겠고요. 이 서두름을 유튜브라든가 여러 요즘에 강좌들도 보면 젊으신 분들이 뭐 스마트스토어든 유튜브든 뭐 창업이든 돈을 벌어서 그거를 이제 공유해 주거나 아니면 네. 자신의 차를 보여주거나 뭐 이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그거를 좀 부러워하는 네. 것들의 시선이 약간 생기는 구조가 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사실 예전에는 이게 돈을 벌려면 회사 생활에서 네. 좀 임원쯤 돼야지 많은 돈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시간이 필요한데 요즘엔 특히 이런 유튜브든 여러 가지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시간이 좀 스킵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젊은 부자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수라는 거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시대가 변함으로 인해서 뭐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그걸 누가 먼저 캐치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네. 이게 저는 뭐 경험이 쌓였을 때 더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너무 서두르지 말자. 네. 너무 빠르게 뭐 부자가 되려고 무리한 투자하다가 혹시 뭐 망가진 사례를 실제 본 적은 있어요? 뭐 근데 이제 망가진 사례들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그 강한 자기 확신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공 사례가 있다 보니까 네.
대부분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투자 약간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난 투자에 약간 신이야.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건 다 성공해. 네.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확 써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라고 투자를 했지만 네. 그게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실패라는 부분이 과거의 성공 사례 그리고 그 성공 사례에 대한 얼마만큼 내가 몰입되어 있고 젖어 있느냐에 따라서 네. 저는 오히려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과거에 내가 성공 어떤 그 케이스가 네. 이제는 안 통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검증이 네.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클수록. 야, 여기 너무 재밌는 게 네. 지금 강한 자기 확신이라고 네. 했잖아요. 사실 이 파트에서 오렌 버핏이 멘트 나는 부자 될 것을 항상 알고 있었고 단 네. 1분도 의심해 본 적 없다. 네. 요것 또한 강한 자기 확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네. 그 장기적인 관점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강한 자기 확신은 조금 더 협소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래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네. 있어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확신을 갖고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거랑 네.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너무 과도한 그 확신과 과도한 배팅을 통해서 이제 실패하는 거는 네. 약간 관점이 좀 다를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다른 네. 부분이 있다. 네. 자, 12번째. 진정한 성공이란 내가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다. 야, 갑자기 이제 투자, 뭐 네. 성공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마지막은 네. 기승전 사랑의 A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네. 현인들은 그러니까 네. 투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생활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네.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행복감이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든 돈이 채워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뭐 소비도 많이 하고 그렇죠. 뭐 내가 못 쓸 수 있는 부분을 사고 네. 뭐 소비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단기적으로 행복감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억을 벌었고 100억을 벌면은 분명히 행복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행복감이 결국에는 적응을 게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억 벌면 되게 기분 좋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6개월, 1년 지나면은 내가 옛날부터 10억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자극이 안 되는 부분이 네네. 있거든요. 그게 이제 100억이 되면은 또 자극을 얻겠죠. 나 네. 10억밖에 없었는데 이제 100억을 벌었네. 근데 이제 100억을 벌게 되면은 이제 또 위를 쳐다보게 되는 거죠. 이제 1000억 부자를 바라보면서 그쵸. 나는 1000억이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끝없는 순환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돈으로 행복감을 찾는다고 하면은 네.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갈구만 남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자들이 이제 불행한 경우는 딱 요 케이스라고 봐요. 돈으로만 행복감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영원한 굴레에서 헤어날 수가 없고 행복감을 찾을 수도 없다. 돈이 제1 네. 가치가 될 수 네. 없다라는 네. 뜻인 거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제 그 행복감을 주는 부분이 굉장히 네. 감퇴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행복감을 얻으려고 하면은 워렌 버핏이 얘기했듯이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네. 되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 가면서 굉장히 그렇죠. 가장 큰 자극 내지는 뭐 약간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버핏도 이제 돈보다는 결국에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나를 이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그쵸. 부분들의 감정을 느껴야지만이 네. 그 돈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이제 본질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가장 큰 자극, 좋은 네. 자극에서 이제 인간 관계라면, 네. 사람이라면 어쨌든 관계를 할 땐 사실 어쩔 수 없이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네. 돈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대신 어느 정도의 돈은 네. 기본적인 건 좀 필요한 그렇죠. 그게 거고. 이제 분명히 행복감을 주는 부분이 맞고요. 근데 네. 그게 일정 부분 넘어서면은 사실 이제 그 행복감을 추가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한계가 있거나 굉장히 네. 체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야, 아까 대표님이 이제 연봉이 뭐 10억, 100억이 네. 되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극을 느끼다가 네. 나중에 이제 적응하고 또 위를 네. 본다 했는데 네. 야, 저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뭐 그런 거 아직은 느끼지 못해가지고요. 대표님이 하신 네. 말씀의 의미는 이해했는데 네. 요즘 어쨌든 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진짜 지금은 재테크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서점에 가도 뭐 주식 투자 관련된 책이 너무 열풍이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대표님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른 쪽을 쳐다보려고 해도 네. 사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아무리 네. 좋은 말 해도 우리가 그걸 따르기 쉽지 않은 것처럼 네. 술 네. 마시지 말라고 하지만 술을 안 마시기 쉽지 않은 것처럼 네. 좀 그분들에게 좀 현실적으로 좀 좋은 조언이라든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그러니까 네. 짧게 보지 않고 이제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재테크 열풍이 되게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너무
좀 등한시되거나 너무 이제 소외되거나 주식 투자하면은 약간은 좀 투기꾼으로 몰리는 그런 그쵸, 부분들이 그쵸. 좀 양지로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장기로 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양지로 끌어올 때까지는 성공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주식에서 또 큰 손실을 보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다시 음지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 역시 주식은 내가 해보니까 안 돼. 내지는 우리나라 주식은 안 돼. 네. 뭐 이런 것들이 되면은 뭐 끝없는 악순환 내지는 좋은 기회를 좀 살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다치지 않고 좀 오래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투자 공부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네.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볼 필요는 있다. 아, 왜냐면 내가 투자에 적합한지 그리고 네. 이제 투자에 대한 능력이 있는지 네. 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투자를 하면서 뭐 성과는 나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엄청난 여기서 시간을 쏟고 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보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네. 투자에 적합한지 그리고 내 투자 방법이 지금 옳은지 네. 방향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워렌 버핏의 이제 12가지 명언을 네.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대표님은 이제 펀드 매니저로 활동하신 지가 한 20년 정도 되셨죠. 네, 네. 전에 VIP 자산운용에서 CIO 투자 책임자 하셨고 지금 현재 이제 큰 자산을 네. 운용하시는 자산운용사 대표님이신데 네. 이제 워렌 버핏 이야기를 좀 잠깐 내려두고 네. 대표님의 네. 성공 투자 뭐 네. 팁 네. 한 가지만 좀 알려주고 가세요. 항상 네. 그러니까 기업이나 업종이나 이제 변화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체되어 있는 건 없어요. 항상 변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변화를 누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느냐가 주식시장의 그냥 핵심 키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긴장감을 놓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에는 가장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핵심이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그 변화 요인을 빨리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은 한 발자국이 아니라 반 발자국만 빨리 움직여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남들보다 빨리 그거를 보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겠네요. 네, 부지런하고 계속해서 들춰봐야 되고 네. 뭐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3월 이제 벌써 말이잖아요. 네, 시청자분들에게 뭐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 네. 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아니면 그 시청자분들 김 작가 TV 또 처음 나오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뭐 아까 뭐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반복인 것 같아요. 네.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좀 펀더멘탈에 집중한. 그래서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큰 돈을 벌겠다라는 욕심을 조금 내려두면은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더 큰 수익을 이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기본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서 네. 여러분들이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경규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